이제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일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현역으로 오래오래 남기, 이게 요즘 가장 이슈 중에 이슈인 것 같아요. 핫한. 다들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님처럼 이렇게 오래오래 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오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일찍 20, 30대부터 이 100세 시대에는 뭔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젊을 때 간접 경험으로 깨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했는데 뭐냐면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 직업과 연결시켜서 뭔가 경쟁 안 되는 그런 일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에 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대표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탔다 팔았다 이거 계속해서는 안 되는구나.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제 나이 또래 된 일본 친구, 미국 친구들을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 저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노후 문제를 저한테 질문하니까 또 노후 설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저를 보고 노후 설계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50년 전에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노후 설계로 강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거든요. 그쵸. 근데 뭐냐? 하는 일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는 게예요. 제가 그때 그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제한력. 나는 왕년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 이런 상무 임원까지 올라간 사람이니까 알아서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네 그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 제안서를, 그래서 제안력이라고 저는 그러는데, 써가지고 딱 거기서 보고, 같이 일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력하고 그 제안력이 중요한데, 제가 있던 그 자산운용사가 외국에 팔려버렸어요. 졸지 이제 사장에서 나와가지고 뭘 할까 보니까 다시 사장 자리를 해봐도 또 한 년이, 2년이 더 잘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투자 교육을 라이프워크로 하자. 해가지고 제가 미래에셋 그룹 회장님한테 제안서를 낸 거예요. 미래에셋 그룹에서 투자교육 연구소를 만들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든 자료 같은 걸 딱 제안서를 보내고 만났더니 30초 만에 하자고 그래서 9년 동안 밥 먹고 살았어요, 거기서. 30초 만에. 네. 미리 다 봤으니까. 그 65세가 돼가지고 민망해서 요즘 1인 연구소, 1인 기업 시대니까 나와가지고 1인 연구소 만들어서 1년 반쯤 하고 있는데 그 트로스턴이라는 회사에서 또 그런 조직을 만드는데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자고 그래서 또 가서 7년 동안 했어요. 뭔가 그걸 발전시켜서 그런 걸 생각하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그런 걸 미리 깨달은 거가 도움이 됐단 말이죠. 근데 불행히도 그렇게 못하고 퇴직을 했다. 그러면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체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약간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일본에서도요. 퇴직자들이 하는 일에 그 순서로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 아파트 관리인인데요. 아파트 관리인 이거 하기 위해서 경쟁률이 50대 1이래요. 일본도. 아파트 관리인 하기 위한 경쟁률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는 20, 30대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와 연결시켜서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그런 일을 이렇게 찾는 거가 제일 좋은 거고 그게 못했으면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 경쟁률이 50대 1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행복하게 생각돼야 된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면은 인간계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도 바꾸라고 무슨 안 바뀌어요. 어떤 능력을 키우려고 그러지 말고 네네네.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운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거다.
그러도록 노력을 하는 거. 그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저도 사장을 2번 했지만요. 생각해 보니까 구조조정해야 되는 회사에 사장을 했으면요. 3개월 만에 잘렸을 거예요. 저 그렇게 과단세게 못 하거든요. 근데 새로 설립된 회사에 가서 뭘 키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성격에 오히려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무지하게 고민했었어요. 네. 근데 우연히 일본말을 하게 돼서 그걸로 특화시킨 덕분에 지금 일본 사회를 미리미리 보고 그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30살쯤 되면요. 누구든지 다 장점이 단점이 반이에요. 그 장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해야 되죠. 제 장점을 좀 오늘부터 좀 찾아봐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네.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돈이 좀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취미가 될 수가 있어요. 취미로 했는데 그게 또 수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벌 그룹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퇴직해가지고 나와서 뭘 할까 하다가 택배 분류하는 데를 가보게 됐대요. 그 무지하게 힘든 일이래요.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네네. 돈 때문이라면 못했을 거래요. 근데 그때 그분이 과체중이었대요. 네. 운동해서 빼나 이것에서 빼나 마찬가지겠구나. 네. 몸무게 뺄 요량으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몇 달 만에 몸무게가 빠졌어요. 어머머머. 그리고 힘들었죠. 그 사이에 일이 손에 익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꼭 뭐 고급지고 예, 뭐 예, 막 예. 폼나는 일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뭐냐면 수입을 바라고 했는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취미를 했는데 수입이 생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돈도 벌고 취미도 맞고 남보기도 폼나고 이건 쉽지 않죠. 거의 그래서 없다고 봐요. 예.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일에 임하게 되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우리 강창희 대표님처럼 한 75세까지는 저도 현역으로 일하는 게 저희 목표예요, 진짜로. 우리 작가님은 뭐 더 더 해도 될까요? 예. 어쨌든 일이라는 게 돈도 돈이지만 예. 진짜 그 활력이 생기잖아요. 예. 또 눈을 매일매일 아침에 뜰 때 그래도 오늘 할 일이 있어야 그날이 그날 같은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노후에 파산하게 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은퇴 창업해가지고 실패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금융사기 당하는 리스크예요. 그다음에 3번째가 이 중대 질병 걸려가지고 돈 퍼붓는 이 건강 리스크고 4번째가 자식한테 돈 퍼붓는 성인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황혼연 리스크거든요. 그러면 자산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혼 자체가 늘고 있고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의 5%를 차지했어요. 중년 황혼연이. 근데 그게 2021년에는 39%가 됐어요. 엄청 높으네요. 예. 그 일본에서 2000년 초에 나리다 이혼이 뭐 황혼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일본이 황혼연 대국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이혼율 자체가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 우리가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무슨 황혼연 대국이라고 그때 막 그랬는데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연의 비율이 21%거든요. 일본은. 네. 우리는 39%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높다. 부부 화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 화목에 도움이 되고 그러냐면요. 옛날에는 3대 이유가 뭐냐. 첫째가 성격 차이, 둘째가 돈, 그다음에 셋째가 배우자의 외도였거든요. 요즘 하나 추가된 게 거기다 추가된 게 뭐냐. 퇴직한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은 서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가 중요해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 재택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우울증, 고혈압, 천식, 뭐 공황장애, 뭐 암공포증, 12지환 궤양, 그다음에 키친 드링크, 주방에서 술 홀짝홀짝 마시고 이런 일이 사회 문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현역으로 있는 동안은 남편의 세계와 아내의 세계가 분단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년, 40년 따로 놀다가 만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치.
미국은 커플 문화. 네. 젊을 때부터 꼭 같이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출장 갈 때도 허락받고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든지. 가족 중심.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가면 그건 이혼이고. 근데 우리는 따로 놀다가 갑자기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부가 이 퇴직 후에 화목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노력 상황 중에 하나가 소일거리를 각각 갖는 거가 부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저는 하라는 거예요. 그 늦게까지, 그러니까 현역으로 계속 나이 먹어서까지 있을 경우에 생기는 장점이 너무 많은데요. 네. 꼭 해야겠어요, 일을 네, 늦게까지. 네, 네, 뭐라도. 네. 체면 좀 내려놓고. 네, 네. 네. 너무 진짜 오늘 모셔가지고 진짜 아무한테서나 들을 수 없는 진짜 지혜, 삶의 지혜를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